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독서 특강에 이어서 또 제가 여러분들을 책 쓰기와 관련된 걸로 이렇게 한 달 만에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어 이제 사실 지난번에는 독서 경영, 제가 외부에 특강 나가는 거는 독서와 독서법에 대한 주력으로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책 쓰기 코칭으로서 거의 이제 몰입해서 많이 가는데, 아까 우리 이창준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떤 교회 내에서 또 우리 목회자님들이 책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영감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목금토에 수강생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3일 동안 글을 쓰는 일정을 다녀왔고요. 성산 일출봉 앞에서 이제 출판사 기획을 해서 투고를 했어요. 투고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성산 일출봉 등산을 올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KBS 아침마당에 나오시는 노래 강사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정상에 도착했는데, 성산 일출봉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정상에 도착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두 분 다 출판사와 이렇게 이제 계약 조율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또 굉장히 출판 시장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출판 서점에 가보면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또 그중에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출판 시장에서도 계속 그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저는 부산에서 고신교단의 큰빛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입니다. 60명 개척교회 섬기면서 제가 이제 일개 집사로 재정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통 30대 중반에 재정부장 맡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맡고 있고요. 고신대 기독교육과를 졸업했어요. 고신대 기독교 졸업해서 20대는 전도사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주 또 오랫동안 하다가 작가로서 전향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런 이런 사역으로 또 이끌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 보통 책 쓰기를 주력으로 해서 클래스 원원의 책 쓰기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고, 연간 300번에서 400번 강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본과 홍콩은 거기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일본은 한국어 가르치는 그분들에게 강연을 했었고요. 한국어 배우는 분들. 홍콩에는 이제 교회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강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7권 정도 책을 집필했고요. 이제 예스 알라딘 교보문고 이렇게 베스트를 띄웠고, 제가 이제 베스트셀러, 이제 요즘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알고리즘을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수강생들은 모두 지금 베스트셀러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력으로 이제 지금 1월 달부터 6월 까지 책 쓰기 수강생들이 엄청 많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책 계약도 되고 5-6월 달에 한 계약을 한 10명 정도 계약을 시켰어요. 계약을 시켰는데, 이제 조금 하반기에는 조금 그 책 쓰기 코칭은 템포를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템포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유튜브 제 기성준 작가, 기성준 미라클 라이프 검색해서 구독해 주시면 유튜브로 조금 주력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여전히 신앙 이야기도 하고, 또 독서와 자기 계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다니엘 김 선교사님 철인이라는 책 속에서, 그 다니엘 김 신학생 동기분이 야동 때문에 고민하는, 신학생인데도 그걸 각색해서 이제 영상으로 찍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내용으로 책을 또 쓰셔도 좋아요.
우리 또 이제 어떤 목회자 입장에서도 책을 쓰시면 너무 좋은데 어 그게 제 유튜브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아요. 야동 때문에. 그리고요.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메일이 오는데요. 기상천외한 메일이 엄청 옵니다. 신학생, 전도사, 목사님, 남자, 여자, 특 이제 뭐 특별히 이제 기도 크리스찬들이 그 영상을 보고 오겠죠. 크리스찬에 대한 영상이라서 야동을 못 끊는대요. 중독을 못 끊는대요. 예. 그게 뭐 죄인지 뭐 물론 메일로는 죄책감에 익명으로 왔겠죠. 음 정말 이 부분의 심각성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고 그걸로 인해서 상담 요청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책을 소명과 메시지로 생각하시면요. 요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좀 메시지로 해서 써 주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상만 바꾸더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요. 나의 표정이 상대방을 만나는 사람들 인상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하죠. 내가 인상을 찌푸리면 상대방의 마음이 문이 닫히고요. 내가 인상이 피면 상대방의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머금 작가님이세요. 70 세이시고 이분도 뭐 어디 어떤 또 그냥 신학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이제 교회를 아주 성가대 그 지휘로 또 섬기시기도 하고 종횡무진하게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좀 뭐랄까 이 책 쓰기를 뭐 인생의 전환점 또 인생의 퍼포먼스 활력으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생의 활력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 활력이 있었거든요. 어 지난번 제가 독서 특강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29 살까지 자취 생활을 했는데 원룸에서 후배들 2 명하고 보증금도 없어 가지고 후배들이 보증금을 내고 자취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가난한 그 생활을 제가 했었습니다. 저도 그 전도사 생활을 한 6년 정도 하다가 좀 생활고가 좀 있고 그다음에 전도사 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직장 생활이 허락되고 전도사 생활 그러니까 원래는 직장 생활 안 하고 전도사 생활 이제 잠시 쉬고 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 요청으로 통해서 아주 작은 교회에 또 전도사를 섬기면서 직장 생활도 했어요. 그런데요. 대학 그 교수님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이 참 다람쥐 쳇바퀴 인생이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교수님 밑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교수님인 줄 아시겠죠? 어 어느 대학교 제가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크리스찬 대학이에요. 크리스찬 교수고. 근데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월급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들 앞에 아직도 지금 제가 트라우마로 있겠지만 완전 쓰레기 같은 교수죠. 뭐 기독교 학교에 크리스찬 교수라고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한 20일 동안 자기 기분 나쁘다고 월급을 안 주는데 이제 그러니까 월급쟁이 뭐 150만 원, 170만 원 그런 받는 사람이 한 달 월급을 밀리면 굉장히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직을 결정을 합니다. 역시나 또 교수님 밑으로 갔고요. 탈북민 교회 부산 장대원 교회의 법인으로 북민실 재단이라는 곳에 제가 27 살에 사무국장으로 이제 먼저 제의를 해 주셔서 스카웃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재단 규모는 한 13억 정도 그 건물을 이제 교수님이 기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장대현 학교, 탈북 청소년 학교가 세워지고 부산 지역에 이제 탈북민들을 돕는
통일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이제 말이 재단 법인이지 이제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어 여기는 기분 나빠서 월급 밀린 게 아니라 돈이 비영리라서 돈이 없어서 한 2달 동안 월급이 밀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놓지 않았던 것은 제가 독서 모임이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독서 모임을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원래 제가 그 전도사 생활 이제 21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 교사를 했고 이제 그 21 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빨리 전도사와 또 앞으로 어떤 그 신학 대학원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졌었는데 한 전도사 5-6 년이 되니까 이게 정말 일이 안 풀린다는 삶이 좀 안 풀린다는 그냥 계속 꽉 막힌 인생을 좀 했었어요. 그 가정사도 있고 또 어떤 가난해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고충도 있고 그런 찰나에 그런 슬럼프가 왔을 찰나에 우연한 계기로 독서 모임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우연한 참여한 독서 모임이 저한테 운명적인 독서 모임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이 독서 모임은요. 저 한 10년 전에 26 살에 참여하였는데요. 그때 이제 나비 독서 모임이 활성화되기 전에 그냥 어떤 기본 나비 독서 모임의 이 스탭들은 자기들이 원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독서 모임이었고요. 정기 모임으로 부산에서 한 100 에서 150 명이 모였어요, 독서 모임으로.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은 어 독서 모임의 스탭들이 1 년에 300 에서 400권 책을 읽는 거예요. 1 년에 300 에서 400 권. 새벽 4 시에 일어납니다. 책 한 권 읽고 직장으로 출근해요. 리더라는 친구는 책 한 권 읽고 108 배를 하고 출근하더라고요. 이제 불자신자죠. 자 근데 어디서 제가 충격을 먹었느냐. 다 넌크리스천들이에요. 넌크리스천들인데 성경 스터디를 만드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제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전 죄송합니다. 전도사 6년 하면서 성경 한 1독도 안 했습니다. 정말 제가 충격받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독서 모임에 참여한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일반 도서관 강연 많이 나갑니다. 일반 기업에도 독서 경영 강연 나가고요. 올해도 작년부터 올해 부산대병원에 독서 경영 컨설팅 나가요. 성경 읽으라고 얘기해요. 일반 공공기관에서.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기 엄청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읽기가 그 좀 텍스트가 하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 말고 그냥 정말 텍스트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에 2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리딩에서 엄청 두뇌에서 좋은 효과 일반인들에게도 그렇게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가끔 제가 목사님 허락받아서 교회 특강 가요. 교회 간증이나 특강 가면 세상에 이 108 배를 하는 세상 사람들이 책을 1 년에 300-400권 읽고 성경도 읽더라. 근데 우리 교인들이 책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더라. 누가 세상의 리더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공식이 책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다. 근데 성경을 믿는 사람은 책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해력의 상승이 좀 기본 텍스트 아주 쉬운 책부터 읽어 나가면서 문해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러니까 1 년에 300-400권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뭐 지금 마음대로 해석하더라도 읽어 나가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책 읽기를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거 내가 지금 성경도 안 읽는데 책도 안 읽는다는 것을. 그렇죠. 이걸 잘 전해 주세요, 우리 계신 사역지에. 저도 한 달에 도서 구매량이 2 3 0만원 됩니다. 근데
작년부터 1년에 3독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시편 2독째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성경을 읽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당연히 성경을 읽겠지만 더 열심히 전파해 주시고요. 책도 뭐 열심히 독서 모임 통해 책도 읽으시고 그렇게 이제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에 미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미쳤냐? 100일 동안 100권 읽었어요. 그 모임에 들어가서 100권 읽고요. 1년 365권 독서하고요. 하루 10권 이상 그냥 휴가 내서 하루 10권 이상 독서를 했어요. 도서관에 앉아서. 휴가 내서 책을 읽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읽었고요. 운전 중에 정말 열심히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책 독서법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했는데 운전 중에도 시동 걸기 전에 책을 읽고 정말 그 신호 틈틈이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걸어 다니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읽었고요. 어 몽골 선교사님 제가 주소 주시면 제 책 보내주 이렇게 열심히 읽었을 때 책을 보내 드릴게요. 어 우리 뭐 열심히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제 책 뭐 독서법 책 한 권 안 못 보내 드리겠습니까? 자 요렇게 그렇게 해서 제 그 첫 번째 어떤 미션 제 30 대에는 그냥 기성준으로 검색되고 싶은 그런 꿈과 목표가 있었어요. 기성준으로 검색되는 꿈과 목표.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책이 나와서 이제 제가 기성준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었죠. 제가 이제 이게 필명이에요. 본명이 따로 있어요. 교회에서는 허준영 집사입니다. 허준영 집사고요. 필명이고요. 제 아내가 김성경이잖아요. 제가 준영이고 성경, 준영 합쳐서 성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되고 싶어서요. 허준영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흔하고요. 어 좌파 우파 다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 우파는요. 한 코레일 사장님이셨는데요. 코레일 사장 때 한 2조 원을 해 드셔서 들어가셨더라고요, 감옥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평생에 2조 원은 못 깨겠다.' 그래서 필명을 쓰자. 최근에 허준영 검색하니까 이제 우파 쪽 계열에 계신 분도 뭔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당하셨더라고요. 뭐 이름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성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이제 첫 번째 책이 어떤 독서법 책을 예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이제 세 번째 기억 독서법 책도 교보문고에 이제 인문 분야의 베스트셀러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20대 때는 정말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제가 작가가 되고 강연 활동들이 펼치면서 이렇게 정말 전국에 연간 300번 이상 강연 활동도 하고 해외에서도 강연 활동도 하고 제가 첫 번째 책은 출판사 100 군데에서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책이 나오면서 이제 출판사에서 먼저 선계약 의뢰가 오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첫 번째 책이 거절당한 경험, 그다음에 첫 책이 계약되고 탈고 다 했는데도 1년 동안 책이 안 나왔어요. "출판 시장이 어렵다. 기성준이라는 사람이 인지도가 낮다." 그러니까 허준영으로 계속 살아왔고 허준영으로서 독서 모임과 독서 강연도 하고 블로그도 올렸어요. 통일부 소속으로 허준영으로 강연 활동을 했거든요. 기성준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브랜딩으로 활동하는데 이제 출판사가 신뢰가 없는 것이 뭘 믿고 책을 내주겠냐. 책이 안 나왔어요. 계약됐는데도 책이 다 썼는데도 28 살에 써서 29 살에 계약되고 30 살 제가 30 살에 결혼했거든요, 3월 달에. 그 해 결혼하고 책이 나왔어요, 8월 달.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래 걸렸죠. 그렇다 보니까 책을 쓰면서 막힌 계약이 안 된 책이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책 쓰기 코치도 많습니다, 여러분. 책 쓰기 코치도 많아요. 코치도 많은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책이 안 나온 사람들을
조금 정성껏 가르쳐 주다 보니까 지금의 책 쓰기의 코치로서 브랜딩으로서 이렇게 잘 활동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책부터는 제가 제 의지로 제가 원해서 출판사가 먼저 계약서를 제의를 했어요. 첫 책이 독서법 나오니까 그 늦게 내주던 출판사에서 오히려 "아니 어떻게 20대 때 책을 냈어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첫 책이 반응이 너무 좋은데 당신이 책을 쓴 글을 쓴 비결을 써 달라." 글쓰기 책으로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원고 다 쓰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슬럼프가 온 거예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피해 본지 아세요? 이제 배우자가 피해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이게 책을 쓰려고 앉아 있으면 이게 막 뭔가 이제 이렇게 밖에서 움직이는 거 특히 설거지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 좀 딴 데 해라.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야 이게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직업 바뀌고 결혼하고 이름이 바뀌었어. 허준영이었던 사람이 기성준으로 바뀐 거야. 이게 뭐야? 이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안일 할 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한 거예요. "여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글 안 써도 돼." 이제 그토록 원했던 책 쓰기와 글쓰기 작가로서의 삶인데 고통스러운 글쓰기를 하게 된 거예요. 글쓰기가 과제였고요. 찌들어 굳어가는 머리를 깨트리고 이제 월급쟁이 아내 허락받아서 직장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되었는데 이제 고통스러운 글쓰기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 이 어떤 저의 그 첫 번 정말 제일 행복했던 게 이제 첫 책 계약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첫 책이 출간했을 때는 그냥 덤덤했어요. 근데 첫 책을 계약했을 때가 정말,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럼프 때 독서 모임 회원들하고 인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 노트 하나 챙겨 갔고요. 그 노트를 인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부 다 쓰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인도 여행을 다닐 때 여기 이제 타지마할이죠. 여러분 아시죠? 타지마할. 어 뭐 그렇게 제가 체력도 좋지 않아요. 그 암 수술도 2번 해 가지고 체력이 막 좋지 않아서 막 이런 거 관광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그곳에 가서 쉬는 거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막 열심히 돌아다닌 것보다 이제 그냥 비자림 숲 체험만 했어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타지마할 안에도 이렇게 뭐 탐방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줄이 막 서져 있고 그래서 제가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별로 그냥 벤치에 앉아서 사색을 좀 하겠다." 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챙겨간 노트를 열심히 글을 썼고요. 걸어 다니면서 썼고 이제 뭐 여행 중에 차 안에서 글 쓰고 열심히 그렇게 글을 써서 여행 돌아갈 때 이제 한 노트를 다 쓰고 왔는데요. 이 타지마할에서 사진은 찍어도 되는데 글 쓰는 게 허락은 안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글은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신성한 장소다. 글쓰기가 금지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터무니없는 거죠. 사진은 신성한 장소에서 찍어도 되고 글은 못 쓰는 건 안 되는 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루라기 소리 막 들리면서 군인들이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 저한테 총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에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심각했던 여러 명의 군인들이 물론 여기가 관광지라서 뭐 이 실탄이 있거나 이런 건 뭐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곳은 아니죠. 그냥 뭐 제가 언어를 잘 못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어떤 이제 "이곳에서는 글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글을 이제 얼른 수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위협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뭔가 어떤 관광지니까 이제 돈을 좀 요구하는 팁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냥 저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제 뭐 글을 쓰면서 요런 다양한 경험들이 좀 책 쓰기가 삶에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아까 제주도도 여행 다니고 요런 어떤 라이프 퍼포먼스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요런 경험들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노트 한 권을 다 채우고 나서 집필한 책이 이 두 번째 책 "글쓰기부터 바꿔라."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예스24의 삶을 바꾸는 글쓰기 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나의 메시지다. 내 삶이 곧 나의 메시지다.' 이 간디 초상안에 나오는 건데 나의 삶을 글로 쓰시면 되죠. 나의 삶을 글로 쓰시면 되죠. 정말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글쓰기. 특히 책 쓰기. 괴테 작가는 "내가 쓴 시는 실제 생활에서 보고 느낀 것을 담아냈다." 실제 생활. 에버 쇼프 작가님은 "나는 마치 그물처럼 온종일 마음을 펼쳐둔다. 내가 쓰고 있는 책에 딱 맞는 것들이 걸려들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글 "살아 숨쉬는 글쓰기를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떤 정말 글을 잘 쓰는 인생의 작가들이 있잖아요, 인생 작가들. 참 대문호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부모에게 쓰레기 같은 글을 쓴다. 심지어 빈민가, 노수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노인과 바다라는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을 받은 20세기 천재 작가 해밍웨이의 작가의 이야기죠. 어 여러분 지금 글을 쓰셔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책을 쓰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논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어떤 주제의 포인트를 잡고 어떻게 이제 대상을 생각해서 만들어 내느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15년 동안 무명 작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거나 경비원 일을 하면서 생계를 근근히 유지했다고 해요. "왜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써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스티븐 킹의 얘기입니다. 전 세계 35개 국가, 33개 언어 번역, 3억 권 이상의 책을 판매한 23개의 방이 딸린 저택에 살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작가지만 어떤 "왜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쓰냐?"라는 평을 들었다고 해요. 음. 실직 생활. 이혼 후 혼자 아기를 키웠다고 해요. 분유값도 떨어진 상태. 돈이 없어 놀이터에서 아기가 잠들면 글을 썼다고 해요. 집에 보일러도 못 틀었다고 합니다. 전기도 안 나오고. 누군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어, 해리포터를 완성한 조엘 롤링의 이야기입니다. 작가 등단 5년 만에 무일푼에서 갑부가 되었다고 해요. 2005년 세계 최고 부호 클럽에 합류하고요. 2008년에 영국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여성, 2010년에는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017년에는 세계 최고의 소득 작가 1위, 작가로서 1위, 어마어마한 작가가 되었죠. 책을 쓰고 책이 나올 시기에 출판사에서 다 거절당하고 그냥 구석탱이에 책 서점에 책장에 한 칸에 꽂아졌대요. 꽂아 두기를 원했었대요. 출판사에서는 조앤 롤링이라는 이름이 너무 여성적 이름이다. 당시에는 남자 작가들라고만 이렇게 인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남자 작가 이름으로 권했어요. 그래서 조앤 K 롤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너저분하게 쌓인 잡동사니 같은 글만 쓴다. 정약용 우리 위인은 조선시대 유배생활 자체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700권의 책을 집필했다. 종교 재판을 투옥했을 때 철로 역정 오타입니다.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이제 투옥 당시에 썼던 글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100군데 이상 퇴짜를 받았고요.
인지도가 없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책이 안 나오던 시절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출판사에서 이제 계약 제의가 요청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거절을 해봤어요. 3군데 거절해봤어요. 지금도 몇 군데 연락 오는데 지금 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 또 개별 코칭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거절했습니다. 그런 어떤 경험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규칙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글쓰기에도 사실은 규칙이 없어요. 글쓰기에도 규칙이 없고요. 글쓰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글쓰기는 똥싸기다. 똥싸기. 예쁜 똥을 누르려고 엉덩이를 흔드는 사람이 없다. 똥을 누고 옆 사람과 또 똥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죠. 배출해야 되는 거죠. 배출. 글쓰기는 배출이에요. 그래서 멋진 명문장을 내려면 계속 배출해야 됩니다. 습관적 배출처럼. 뭐 내가 쓴 책을, 내가 쓴 글을 아무도 안 읽어주면 어떡해. 조지 베르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한 권도 팔지 못할지라도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글을 쓰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동안 가장 원하는 일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약에 내가 책을 쓴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 오마주 작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해밍웨이, 스티븐 킹, 조엘 롤링 이런 것처럼 정말 이 자기만의 글에 대한 어떤 글쓰기 루틴과 습관이 있더라고요. 하루키 작가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원고지 20장을 썼다 이런 것처럼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가난했거든요. 어디서 글을 썼냐? 맥도날드에서 글을 썼어요. 맥도날드. 새벽 뭐 4, 5시쯤에 일어나서 맥도날드 24시잖아요. 겨울에는 1,000원짜리 콘수프 시켜서. 그다음에 1층에서 구매를 하면요. 2층이 새벽 4시에 가면 바리게이트 쳐져 있어요. 근데도 올라가요. 알바생 확인도 안 해요. 잠아가지고. 올라가서 이 위층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4시, 5시, 6시. 해가 한 7시쯤 떠올 때 이제 손님들이 맥모닝 먹으러 옵니다. 그럼 그때 저는 집에 가서 쉬어요. 잠자고. 그때 퇴근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저만의 집도 생기고 서재가 생기고 이 컴퓨터 부팅이 6초 만에 됩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떠오른다, 탁 켜서 바로 글을 쓸 수 있어요. 화면도요, 제가 지금 컴퓨터도 제가 지금 모니터가 두 대인데 원고를 한 3-4개 펼쳐 놓을 수 있어요.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최적의 공간에서 글을 쓰려고 탁 앉았는데 글이 써졌다? 안 써지더라고요. 구닥다리 노트북 들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여기 갔어요, 여기. 맥도날드 갔어요, 맥도날드. 부팅하면 1분 넘게 걸리는 노트북 들고 맥도날드 갔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다 갖춰진다고 해서 글이 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인도 가서 한 권 다 쓰고 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걸작으로 만드세요. 물고기가 펄떡이는 글쓰기를 하려면 물고기가 펄떡이는 장면을 사진작가가 순간적으로 포착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적인 것을 포착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글쓰기에 정말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루틴, 글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요즘 허재 아들 둘이 예능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도 많이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허웅이라는 허재 첫째 아들과 허훈이라는 허재 둘째 아들의 어떤 시합 전 루틴이에요. 이 허웅이라는 슈터는 슛을 쏘는데요. 골대 바로 앞에서 그 슛을 쏘기 시작하면서 점점 3점 슛 거리로 뒤로 물러갑니다. 정말 많이 쏘더라고요. 100개 이상 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렇게 하면 이미 시합 뛴 만큼 체력 고갈됩니다. 시합을 못 뛰어요. 근데요, 시합 전 루틴이더라고요. 자, 허운이라는 선수는 가드예요. 달리는 가드. 드리블을 하는데요.
작은 드리블부터 점점 커지더니 큰 폭의 드리블을 하고 손으로 양손으로 하고 또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하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봤을 때 그 드리블을 하면 제 체력으로는요. 이미 한 경기 뛴 거예요. 한 경기를 못 뛰어. 푹 쉬어야 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글쓰기는 훈련이에요. 훈련. 루틴. 하버드 글쓰기 강의라는 책을 보면 음, 글쓰기는 훈련이다라고 해서 마치 계통에 있는 피아노, 바이올린 훈련을 하듯이 글쓰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그 야구 선수가 타겟팅을 훈련하듯이 글쓰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 글쓰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알고 청중이 알고 대중이 안다. 이렇게 훈련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그 훈련에 있어서 손을 계속 일단 이 프리라이팅의 영역, 뭐 손을 움직이고 편집할 필요도 없고 문법을 무시하고 생각을 통제하지 말고 이렇게 써도 되는가 할 정도로 이게 완벽한 글인가 아니면 덜 떨어진가 그런 의문이 되면 오히려 글쓰기에 입문한 거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두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실험을 하고 싶은데요. 처음 책을 읽을 때 이제 어떤 책 쓰기 일종의 스트레칭이에요. 내가 이 글을 보고 나만의 글쓰기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런 거예요. 처음 책을 읽을 때에는 한 사람의 친구와 알게 되고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옛 친구를 만난다. 이게 이제 중국 소담이라는 글인가 봐요. 이 명언을 보고 나만의 명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나의 꿈을 발견하고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든다. 이게 이제 독서 모임에 나온 회원이 쓴 거예요. 자, 여기서 비결은 처음 책을 읽을 때 앞단을 따라하면 돼요. 두 번째, 너무 생각을 깊게 하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분 드릴 거예요. 1분. 그냥 쓰시면 돼요. 완벽할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꼭 쓰셔야 됩니다. 처음 책을 예를 들어서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어떤 한 번의 만남이 되고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깊은 만남이 된다. 기성준 작가. 제가 이제 이걸 할 때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거 하거든요. 또 강의할 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처음 책을 읽을 때는 한 사람의 친구가 알되고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옛 친구를 만난다. 똑같이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자, 채팅창에 또 한번 써보시죠. 네. 김여종님, 처음 책을 읽을 때는 기분이 좋아진다.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머리가 좋아진다. 아, 네, 잘 쓰셨습니다. 네,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머리로 새기고 두 번째 책을 읽을 때, 가슴에 새긴다. 네, 잘하셨어요. 네, 글을 알고 자신을 안다. 멋지시네요. 네. 자, 이게 이제 네, 제가 왜 이름을 쓰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 책을 읽을 땐 작가의 마음을 알고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나의 마음을 안다. 자, 왜 이름을 쓰라고 하냐면 일주일 지나고 이 글을 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 거 별론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본인 글 이제 글쓰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글을 썼을 때 본인의 글을 보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근데 일주일 뒤에 자신의 글을 보고 야, 이거 글 잘 썼네. 근데 본인이 성함을 안 적어놨어. 누가 썼지? 이러고 있어요. 어. 충분히 충분히 자질이 있는데 어 충분히 자질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네. 좋아요. 잘 쓰고 계십니다. 의심이 생기고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의심이 생기고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확신이 생긴다. 멋있네요. 네. 자, 또 하나 한번 해봅시다. 칼라일 작가님이 책 속의 모든 과거에 영혼이 잠긴다. 오늘의 참다운 대학은 도서관이다. 자, 이 글을 보고 강은주라는 사람은 칼라일 씨, 그때도 참다운 대학은 도서관이었나요? 아직도 참다운 대학은 도서관입니다. 미래에도 그럴 것 같군요.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책 속에는 과거의 영혼과 대화하는 무대이다. 오늘의 참다운 대학은 독서다. 뭐 이렇게도 제가 방금 지어봤죠. 여러분들은 또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책 속에는 어떤 것과 연관시키고 싶으십니까? 또 한번 써보세요. 네, 책 속에서 영혼은 뛰어논다. 멋있네요. 책 속에 눈물이 보인다. 오늘의 참다운 고향은 책 속에 있다. 참다운 고향. 네, 멋지십니다. 네, 또 한번 써보시고 올려주세요. 제가 또 한번 또 이야기할 게 많아가지고 진도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쓰는 어떤 공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일종의 프리라이팅, 글을 계속 배출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의 글쓰기를 단련한 다음에 일종의 이런 방금 글쓰기 훈련은 어떤 스트레칭, 1kg의 아령을 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책은 뭐냐면 어떤 이제 한 100kg의 어떤 무게를 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헬스로 치면. 책은 엄연히 A4지 100장이에요. 100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한 주제로.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100장을 완성하는 건데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책을 써서 그 분야로서 도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시면 돼요. 요게 산증인 누구냐? 바로 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이야 작가로서 독서 전문가, 책 쓰기 전문가 이렇게 부르지만요. 저 전문가 아니었어요. 20대 때 출판사에서 저를 신뢰를 못해서 책을 안 내줬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허준이 형이 얘기했죠. 근데 책을 쓰고 독서법 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저를 작가로 불러주고 그러면서 저를 전문가로 초청해주고 불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코칭하신 분 중에 이제 20대 백수가 있습니다. 26살 백수.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해 드렸죠. 아무런 목적이 없으니까 미성년자 시절부터
그 26살까지 일주일에 7번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독서 모임 와서 6개월 동안 이제 엄마가 사실 먼저 변했어. 독서 모임 와서. 그러니까 이제 딸도 나도 한번 독서 모임 나가볼까 이래서 독서 모임 와오고, 그 시점에 이제 몸도 사실 안 좋은 시점이라서 술도 끊게 되고 6개월 동안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6개월 동안 100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책을 한 권 냈어요. 올 연말에 계약을 됐고요. 올 연말에 책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유튜브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인생의 목적성을 찾고 그 분야로 책을 쓰니까 책이 이렇게 계약이 되더라. 20대 백수도 계약이 되더라. 그런데 어때요? 현실로서 책을 쓸 시간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개별적으로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랑 지금 사무실 같이 쓰고 있는데요. 연봉이 7, 8천. 여러분, 연봉이 7, 8천인데 연봉이 7, 8천이라는 뜻은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포춘의 300대 기업 안에 들어간 기업의 외국계 기업의 소속이고요. 영업직이고요. 그다음에 부산 지부는 자기가 혼자 다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혼책이잖아요. 나는 결혼 7년 차, 나는 아직 연애 중, 결혼책이잖아요. 아내와 자녀한테 엄청 헌신적이에요. 자기 시간이 없어, 이 사람이.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부업을 하게 되면서 매출을 1년 동안 17억 올렸어요. 17억. 여러분, 말이 17억,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말이 17억이지. 17억 올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말에 택배 1,000개 싸요. 1,000개. 집에서 1,000개를 포장해야 돼. 그 와중에 책을 썼어요. 대단하죠. 출근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책을 썼습니다. 어, 이 핑계 될 수 없어. 이분 앞에서. 어, 내 나이 문제다. 여러분, 아까 소개한 20대 백수도 썼고요. 우리 70대 베스트셀러 작가 대신 70대 이먹은 작가님도 책을 썼습니다. 물돈 하인드는 알더라. 이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80대십니다. 책을 냈습니다. 80대도 책을 쓰시더라고요. 이분은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번째 책 쓰기도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평생 개척교회 사모님이세요. 개척을 하셔가지고 한 교회 규모가 한 100에서 150명 정도 되었나 봐요.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퇴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퇴하고 여러분, 은한교회 이한희 목사님 아세요? 저희 교회 이제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 오셨어요. 좀 고신교단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그 은한교회 목사님의 사위 되세요. 사위. 그래서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은퇴하니까 어때요? 평생 섬기던 그 교회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은한교회 우리 목사님이야 뭐 큰 교회고 은퇴 자금도 받고 또 은퇴비로 매달 사례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섬겼던 그 교회 못 가잖아요. 그 교회 다니던 아들들도 다 저희 교회 왔어요. 전체 다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대형 교회니까 괜찮죠. 여러분, 150명 교회 목사님이 폐암 말기로 한 1, 2년 투병하셨어요. 올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올해 돌아가셨는데 그 전 교회에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사례금 끊자. 말이 돼요, 여러분? 평생 섬기던 그 교회에 주일날 가지도 못하고 금요 철야 할 때도 없고 새벽기도도 못 가는데, 새벽기도 갈 교회도 없는데, 그 50만 원 받던 그 사례금도 끊자 회의를 했대요. 그 어떤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은퇴하신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했던 교인들이 재직회에서 막 싸우고 그 50만 원에서 50% 깎았대. 25만 원으로.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번 계기로 많이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이희우 사모님한테 질문했어요. 그런 처우와 대우를 받고도 사모님 다시 태어나도 사모가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태어나도 사모가 되겠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사모님, 그 책 씁시다. 평생 사모로서 살아오면서 뭐 은퇴 이후에 그 대안도 없고 길도 없고 목사님 남편분 돌아가시고는 이제 정말 철저한 혼자가 되셨는데 이제 뭐 80대 돼서 생계를 또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도 사모가 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인드 한번 씁시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어떤 현직에 있는 사모들,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기획을 했으면 오늘 오후에 만났는데 이 책도 너무 귀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사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하루 4시간 주무시면서 어, 밥도 하루 한 끼 드시고 계속 전도와 신방과 사역하신 분이세요. 엄청 헌신적인 분이시고요. 이 책 나오고 저 여수 쪽에서 한 차로 스타렉스 한 차로 사모님들이 다 찾아왔어. 부산에 이후 사모님 만나려고. 그래서 사실 이 책으로 활동하면 교회 간증도 하고 이렇게 활동도 할 수 있었는데 이 책 나오는 시점에 목사님이 투병하게 된 거예요. 간호하게 된 거예요. 책도 알릴 겨를도 없었고 사실 뭐 지금 80대라도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강연과 간증할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을 다시 기획을 하면서 책 나오고 한 달에 교회 한두 곳만 가면 생계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 문제 사실은 직업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그냥 이 책 쓰기로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책을 쓴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가 제약이 있거나 어떤 뭔가 다른 시선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하고 이제 그 제주 여행을 다녀왔는데 대구 공무원입니다. 5급이고요. 올해 연말에 이제 4급으로 올라갈 예정인데 책 쓰기를 통해서 중년 분야의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어요. 사실은 저도 걱정을 했어요. 저도 공무원이시잖아요. 책을 쓰고 강연하고 지금 엄청 잘 나가요. 막 엄청 활발하게 활동해요. 제가 이분이 활동하는 거 보면 공무원 아닌 것 같아. 눈치도 안 보고 시간 관리도 엄청 잘하시고 매일 지금 1년 넘게 포스팅을 하셨는데 제가 근데 같이 여행을 다니고 느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다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글 쓰시고요. 이제 1시간 운동하러 가시더라고요. 제주도 여행 가는데도.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해내면서도 책을 쓰시고 브랜딩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전문 영역.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독서법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독서법 책을 썼습니다. 글쓰기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글쓰기법 책을 썼어요. 스마트폰 중독 책을 집필할 때는 저희 교회 초등학생들이 막 야동 중독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막 야동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간 아동센터 아이 중에 막 1,000만 원치
게임 머니를 결제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마치 저한테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주변에 저런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되어 있는데 너는 기성준 작가로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스마트폰 다이어트라는 책을 썼어요. 중독에 대한 거 전혀 몰랐습니다. 관련된 책을 읽어 나가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전략 독서죠. 카테고리를 분석해서 오마주 책을 쓰면서 오마주 책을 보면서 그 책, 나만의 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만의 분야의 책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보시면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얼굴 심리학, 내 얼굴이 인생이다. 이게 뭐예요? 얼굴과 관련된 책이잖아. 이게 책을 쓰면 기획서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관상경영학이라는 게 책이 나왔죠.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이제 관상, 사주 이런 관련된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책도 쓰시고 잘 됐어. 이제 외부적으로 막 홍보는 안 하는데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저는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영역이니까 이렇게 닿으면서도 아무래도 제가 이창준 목사님께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면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좀 책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권해드렸어요. 제 주변엔 또 작년엔 또 이런 성과를 냈으니까. 그러면서 요건 좀 넘어가고 시간이 돼서 본문 공식으로는 이제 A4 100장이다. 100장이다. 그래서 어떤 하루에 2장을 쓰면 2달이면 완성한다. 하루에 1장을 쓰면 4달이면 완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 해에 8만 권 이상 책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요. 책을 만약에 쓰시면 주제를 정해서 어떤 저자 소개 서문 작성하고 모델링 책을 선정해서 목차 작성. 사실 이 목차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제 이 목차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사실 책을 쓰면서 쭉 갈 수 있어요. 이 플랜대로. 근데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 목차를 쓰는 게 제일 어려움을 느끼고 이 부분을 좀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책 쓰기는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인생의 퍼포먼스 좀 삶에 활력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그런 책 쓰기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다른 책 쓰기 작가 코칭하신 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많은데 저는 좀 뭔가 활력을 주는 터닝 포인트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거는 제가 저기 대만 여행을 가면서 출판사 관련자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비행기 위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 어떠신가요? 이런 이모건 작가님 출간 기념회 할 때는 이렇게 커팅식도 한번 했고요. 또 이모금 작가님 출간 기념회 때는 이렇게 이제 화환도 하고 이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축가도 불러줬어요. 우리 아내가 피아노 연주도 하고 이 출간 기념회 라이브를 할 때 이렇게 화환도 주고 그런 활력도 가졌고요. 이런 우리 이스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카페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20대 중반에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그런 이야기를 펼쳤죠.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생 글을 써도 남을 이야기거리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출판사가 3만 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좋은 원고를 찾고 있다고 하고요.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어떤 시대,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는 그런 책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하반기에 책 쓰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유튜브 마케팅에 좀 초점을 가지고 원래 금요일 저녁마다 특강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원래 개척교회고 코로나고 이런 시점인데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 부흥했어요. 저희는 100% 다 대면 예배를 했거든요. 100% 이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100%다 대면 예배를 했는데 코로나 때 그 부흥하고 뭐 매달 첫째 주에 매일 저녁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달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금요 철야가 생겨서 이제 금요 철야도 참여하면서 금요 저녁 특강도 제가 없앴어요. 토요일 날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조정했는데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책 쓰기 이렇게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었고요. 제가 이제 이창조 목사님께 요렇게 기도한 마음으로써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적으로는 원래 95만 원 받고 또 개인 코칭으로는 250, 300 이렇게까지도 받아요. 책 나오기까지 돕는 과정으로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이렇게 할인가로 도움 드릴 수 있어서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서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이제 기성준 작가 저를 검색해 보시면 제가 나오고요. 카카오 채널이나 오픈 채팅방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드리는 강연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책 써질 것 같네요. 예, 자, 질문 사항 있으면 한번 질문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기성준 작가님 책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솔로몬 전도서 보면 책을 많이 쓰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쓰시다가 이렇게 막 슬럼프 같은 거 빠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 책을 사실 많이 읽은 사람들이 책을 잘 쓰긴 해요. 근데 이제 책 쓰기에 몰입하시면 이제 책 읽기가 8대 책 쓰기가 2, 그다음에 5대 5, 그다음에 점점점 책 읽기가 2가 되고 책 쓰기가 8이 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책을 쓰다가 멈추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서점에 가서 인풋을 해야겠죠. 관련 책을 읽어야겠죠. 계속적인 인풋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단내다도 읽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 독서법 책을 쓸 때 독서법 책만 막 100권 넘게 읽었습니다. 독서법 책만 단내 나도록 읽었어요. 독서법 책을 다 끝나고 나서 글쓰기 책은 한 제가 7, 80권 읽었거든요. 글쓰기 책 다 쓰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글쓰기 책 갖다 버렸습니다. 글쓰기 책 쳐다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주제 쓸 때 출판사에서 타이탄의 도구들 서점에서 타이탄의 도구들이 나왔거든요. 못 읽었어요. 왜? 글쓰기 책을 쓰고 있으니까. 글쓰기 책에 몰입해야 되니까. 저 책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 달에 2, 30만 원 구매하거든요. 베스트셀러 책은 거의 다 구매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주제에 몰입할 때는 그 주제와 관련되지 않는 책은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정말 몰입해서 이제 채워 나가야겠죠. 예, 정말 좋은 팁을 주셨네요. 진짜 중요해요.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질문? 이제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책 쓰기 어떻게 모집하시는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월요일도 시간되고 이제 목요일도 시간되는데 월요일 여기 정기 모임이 있으니까 목요일 오전으로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랑 진행을 하면 8주 정도 매주 만남을 통해서 8주 정도 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봤던 요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가이드 해드려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저자 소개와 서문 작성, 그다음에 모델링 책 선정, 목차 작성.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 하면 정말 어려운데요. 제가 가이드를 주고 질문에서 답을 쓰면서 만들어가면 아주 쉽게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만들어서 첫 번째 책은 저랑 기획을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이제 본인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가이드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초고 작성 이제 보통은 30장 정도 글을 쓰고 출판사 투고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기독교 분야의 책은 100% 원고를 다 원해요. 100% 원고. 그래서 100% 원고는 A4지 100장을 이제 기간에 따라 정해서 글을 쓰면 되는데요. 기획서도 이제 기획서 정말 중요해요. 기획서가 어떤 뭐 진짜 300~400만 원 컨설팅 받고 저한테 다시 오신 분들도 보면 기획서가 그냥 대학생 레포트 한 장인 거예요. 그럼 책이 완성이 안 되죠. 근데요, 정말 기획서가 출판사 투고해서 보통은 이제 계약금이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인쇄금은 1000부당 100만 원을 받아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받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제 뭔 말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출판사가 책이 나오기까지 보통은 1000만 원 정도, 그냥 서점에 깔리기까지 이 책 한 권이 1000만 원 들어요. 1000만 원. 그러면 작가들한테 1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획서가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야겠죠. 뭐 4~5장을 쓰더라도 그 4~5장은 1000만 원치 사업 계획서인 거예요. 사업 계획서. 그만큼 제가 퀄리티 있게 만들게 해서 출판사 투고를 하죠. 여러분들 멤버십이 들어오면 제가 출판사 목록은 1000군데 들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크리스찬 여러분들이면 제가 아마 기독교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 같이 기독교 서점, 요즘 기독교 서점 출판사도 많이 나왔거든요. 기독교 출판사의 어떤 목록도 많이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고, 사실 이 9번까지가 본인이 하는 과정이죠. 제가 가이드를 해드려서. 그다음에 편집과 디자인 선정 출간은 출판사에서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분이 우리 아까 이희우 사모님이잖아요. 이희우 사모님이 3년 동안 혼자 글을 쓰셨어요. 책이 한 4~5권 분량이 혼자 쓰셨어요. 혼자 쓰셨는데 이게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과정을 몰라서 그냥 인쇄소 같은데 그냥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런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컨셉 잡아주고 컨설팅해서 투고해가지고 매칭해서 첫 번째 책이 나왔죠. 근데 사실 혼자 4~5권 쓰니까 이 뭐 어떤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넥스트 책은 좀 대중성이 있는 그런 책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책 제목 자체가 다시 태어나도 사모라면 뭐 이런 느낌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책을 이미 다 썼어요. 글을 거의 다 적었는데 이렇게 다 편차가 있을 텐데 어떻게 지도를 하시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글을 지금 다 쓰셨나요? 아니잖아요. 네, 거의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네, 편집 네. 편집 편집. 단계 네. 편집 아. 단계에 있거든요. 예. 편집 단계에 있어요? 출판사 예. 선정되셨나요? 아니요, 기획서를 아니요. 썼어요. 그렇게 안 됐어요. 음. 계획서만 썼어요. 기획서만 썼어요. 지금. 기획서만 썼구나. 사실 그런 분들은 기획만 해도 되긴 하고요. 네.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요. 네, 청년들을 위한 벤처.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첫 번째로는 그냥 기획만 해서 투고하고 이제 완성만 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면 뭐 사실 요 수업과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럼 작가님이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그렇죠. 저는 기획 네, 컨설팅만으로도 따로 하고 있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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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본인이 완성하신 분들이 오시면 기획 컨설팅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상태나 내용을 보고 그냥
출판사 매칭해서 투고할 정도의 수준이다 하면 그냥 뭐 그냥 짧게 코멘트 정도만 될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만 또 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사례가 있었어요. 정말 잘했어. 기획하는 방법만 몰라가지고 제가 기획하는 방법만 알려드렸죠. 그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다 완성은 했는데 아까 이유 사모님처럼 4-5권의 분량이 완성됐지만 이거는 전혀 시장성이나 대중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아예 다시 해야 될 수준부터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수준이라면 이제 반으로 들어오신 게 아무래도 좋고 그렇게 제가 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찾아뵈야 되나요? 작가님? 그러니까 요즘 뭐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네. 메일로 주시면 제가 피드백하고 피드백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일 주소 방금 네. 남겨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뵙고도 싶네요. 네? 찾아뵙고도 싶네요. 한번. 어디 저는 부산이라서 어디 계세요? 저는 대전이니까 부산이 아. 고향이라. 네. 오세요. 부산 오시면 뭐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죠. 예, 네. 그러면은 저 여기까지